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나라에 관세를 매긴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유럽 8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 오랜 동맹국들을 향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 수치까지 적시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이번에도 통할지 다음 달 1일이 1차 데드라인입니다.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그린란드 미 영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린란드는 파는 게 아니다.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푯말을 들었습니다. I thought this day could not get any worse, but it just did. I am actually quite more shocked than I was before.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덴마크 주도의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8개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의 병력 파견에 대해 위험한 게임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는 25% 관세를 물리고 그린란드 매입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유럽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각국은 성명을 내고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력 증강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 시각 1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La Unión Europea será siempre muy firme en la defensa del derecho internacional, a empezar en el territorio de los Estados miembros de la Unión Europea.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한 날 유럽연합은 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은 늦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스스로를 관세왕이라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그린란드 문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군사적 수단이 여전히 선택지에 있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And you saw that with Venezuela, you saw that with the attack on Iran, with the knocking out their nuclear capability potentially. So, yeah, we're talking today, though. 우방도 국제법도 무시하는 트럼프의 행보에 미국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덴마크를 지지 방문해 병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함께했습니다. Greenland needs to be viewed as our ally, not as an asset. Some 75% will say we do not think that that is a good idea.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요 도시에선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파병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치권에선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성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월드컵 보이콧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이어서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질극, 피난처는 금뿐이다입니다. 사실 그린란드를 향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취임 초만 해도 그냥 뭐 특유의 허풍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진심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또 유럽 각국을 향해서 고율의 관세도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8개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고율 관세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2월 1일부터는 10% 추가 관세하고요. 6월 1일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인데, 근데 이 8개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파병을 했던 그린란드에 이제는 군사를 파병했던 나라라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 화면 나오고 있지만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이런 8개 나라로부터 이제 2월 1일부터 10% 관세.
6월 1일부터 25% 관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파병했다고 해서 뭐 군사를 많이 파병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5명 파견한 상태고 네. 그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명, 네덜란드 2명 정도 사실 군사를 파견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는 이 관세에 대한 카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그럼 만약에 실제 물건에 이런 8개 나라의 이제는 물건에 25%의 관세가 책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는요. 정말로 뭐 경제가 망가질 정도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 독일 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프랑스의 명품 가격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EU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EU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소비재의 가격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 싸게 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파는데 일단 가격 자체가 미국 물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도 미국 제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최종 소비재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는 이제는 수입 물가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물가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랑 먼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이 그린란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 간밤에도 재무장관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린란드는 미국이 가져야 한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면 충돌이 없을 거다.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표면적 이유는 골든돔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골든돔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구축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라는 그 지리적 위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유는 자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자원의 창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거기에는 석유, 뭐 가스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히토류, 우라늄 이런 어떤 천연 광물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재밌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보면 타이틀, 그러니까 니드 타이틀이라는 뭐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이틀이라는 용어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네. 땅에 대한. 그래서 법적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그린란드에 대한 사실상 군사 기지가 있다 보니까 뭐 소유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바로 이런 법적 지위의 그린란드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그린란드를 인질 잡고 또한 공급망을 인질 잡아서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린란드 또 덴마크 안에서 이 미국에 반대하는 시위도 주말 동안 벌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강 건너 불구경 얘기만은 아닌 게 이게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당장 내 지갑에 미칠 영향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금값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뭐 세계 공급망의 파괴,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많은 투자자분들, 많은 중앙은행들은 금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금은 트럼프도 못 건드린다. 트럼프 관세를 책정할 수 없는 게 바로 금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금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가로 본다 그러면 될 것만 되는 한마디로 반도체만 오르는 현상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그러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완전히 탔거든요. 되는 것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 굉장히 좋죠. 예, 이런 반도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K자 성장처럼 될 것만 되는 찾아가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긴장한다. 6월 엔화 폭탄설입니다. 자, 2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일본은행이 새 기준금리 발표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 같은데 왜 6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고요. 우에다 총재가 이제는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거 엔크리 트레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에다 총재가 밝힌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엔크리드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68%는요. 6월에 한 번꼴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계산해 보면은 6월과 7월쯤 됩니다. 그럼 그때 한 번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고 그때 엔크리드 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오랜 세월 사실상 제로 금리였던 일본 금리가 오르면 운용되던 투자금들이 이제 움직일 것이 자명하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는 엔크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었죠. 한마디로 싼 엔화를 빌려서 이제는 고리에 이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바로 뉴욕 나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뭐 금리가 일본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은요 나스닥에서 이제 돈을 빼서 엔화를 갚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또 일본이 곧 다음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판 관치금융 논란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일본 경제에 중요한 게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아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엔화의 가치를 계속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과 엔화가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특별시에 총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재정 지출이 자국 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재정 정책이 신뢰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시장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